신라의 발전과 가야라고 해가지고요. 신라와 가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할 건데,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구려랑 벨제 확인했었죠.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신라 이어서 이제 확인할 거예요. 자, 신라 같은 경우에는 수도를 바꾼 적이 없어요. 근데, 나라 이름이라든지, 명칭은 좀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는 있어.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 이 신라라는 나라가 바로 처음에 뭐 신라 이렇게 붙이면서 이제 시작이 된 게 아니다라고 했죠. 처음 출발은요, 우리가 이제 그 연명국 중에서 우리 경상도 지역의 이 진한의 작은 나라였던, 자, 사로국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처음에는요. 자, 그리고요. 자, 신라 같은 경우에는 또 서라벌, 또는 그 수도를요, 금성, 이런 식으로도 이제 불렀다라는 겁니다. 월성, 왕성, 이렇게도 불렸는데, 몇 가지 이렇게 신라를 부르던 명칭. 그러니까 신라라는 나라 또는 이제 그 수도를 부르는 사로국, 서라벌, 금성, 참고로 이렇게 보고요. 자, 이제 신라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건데, 자,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알아둬야 될 거는, 이제 바로 이제 어떤 신라 어떤 왕의 업적 이것보다는 신라라는 나라는요, 이제 지배자를 부르는 명칭이 이제 좀 변해왔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 신라의, 왕호변천. 왕을 부르는 그 호칭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거부터 한번 봐볼게요. 신라의 왕호변천. 자, 처음에는요, 자, 거서간, 요렇게 이제 불렀대요. 처음에. 그러니까 사로국이 때 처음 출발해서. 자, 우리 신라 같은 경우에는 박혁거세가 만들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때 이제 불렀던 명칭, 칭호가 이제 거서관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 거서관 같은 경우에는 자, 군장 이라는 이제 그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 거서관 다음에 이제 지배자를 뭐라고 불렀냐면요, 차차웅 요렇게 이제 불렀대요. 자, 차차웅. 차차웅 같은 경우에는 그 뜻은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거서관 차차웅, 그 다음에 이사급. 자, 요거는 이제 연장자라는 뜻이고요. 나이가 많은 사람 이런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건 여기서부터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립갓. 자, 여기 대수장.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왕.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거서관, 차차웅, 이사금, 마립관, 왕. 이런 식으로 이제 칭호가 변화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봐볼게요. 자, 결국에는 이제 신라 같은 경우에는 중앙유권국가의 어떤 모습이 제일 늦게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신라 초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왕들이 어떻게 이제 왕을 했냐면, 자, 처음에 박, 그 다음에 석, 김씨, 박석김, 이 세 명의 성씨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김씨가 자, 돌아가면서 왕이 올랐다. 그러니까 지배했다라는 겁니다. 자, 참고로 이제 우리 박석김 세 명의 성씨가 돌아가면서 이 신라라는 나라,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사도국이죠. 신라를 다스렸대요, 결국엔. 자, 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격거세인 거죠. 그러니까 박격거세와 이제 그 후손들. 석 같은 경우에는 석탈해. 석탈해의 그 후손들이 이제 왕을 했었고요. 김 같은 경우에는 김알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박격거세, 석탈해, 김알지의 후손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왕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는 거야. 언제까지? 4세기 전까지요. 자,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확인해야 될 왕이 있습니다. 지배자.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확인할 지배자는 자, 뇌물마립갓입니다. 자, 4세기 후반이고요. 자, 이 뇌물마립관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칭호를 이제 마립관이라고 한다. 요때가 이제 4세기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자, 이 뇌물마립관 때부터 이제 신라가 어떻게 되냐면 김씨들이 왕위를 세습했대요. 김씨 왕위 세습. 자, 4세기 후반부터 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집권국가의 모습이 나타난다. 자, 이전에는요, 박석김이 돌아가면서 이제 왕을 하다가, 지배를 하다가, 지금 이제 뇌물마립관 때 와서는요, 이제 김씨들만 왕위 세습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고요. 자,
또 우리가 이 뇌물마리간 하면은 또 다른 나라와 연결 지었을 때 우리가 고구려 광개토 대왕할 때 잠깐 나왔었어요. 자,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 신라에 쳐들어왔던 이제 왜구를 격퇴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때 이제 신라를 지배했던 게 이 뇌물마리간입니다. 자, 그래서 자,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 이제 그 왜구를 격퇴해줬다라는 거지. 대왕의 왜구 격퇴. 자, 봐봐. 자, 지금 고구려가 신라에 쳐들어온 이제 외부 세력, 그러니까 왜구를 이제 격퇴를, 그러니까 물리쳐줬대. 그러면 안 그래, 물리쳐줬으니까 어떻게 돼? 신라는요, 고구려의 도움을 받은 거잖아. 그래서 고구려가 이제 어떻게 돼요? 신라를요, 좀 이제 간섭한다라는 거예요. 고구려의 간섭.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고구려의 간섭을 받았다라는 거야.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제 알아야 될 이제 신라의 왕들이 여기 이제 나오는 세 명들이야. 세 명이 나오는데 이 세 명의 왕들은 무조건 기억을 해야 되고요. 엄청 잘 나와요. 신라 하면. 자, 이 세 명의 왕들이 연달아서 즉위하면서 이 신라가 갑자기 확 발전을 하게 되는데, 자, 그 첫 번째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될 왕은요, 바로 지증왕이라는 왕이에요. 자, 신라는 6세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막 발전하기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자, 6세기 전반에 자, 이 지증왕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자, 일단 지증왕 같은 경우에는 자, 나라 이름을 어떻게 했냐? 자, 신라라는 이제 그 나라 이 나라 이름을 이제 정한 게 이 지증왕 때부터 이제 신라라고 불렸다라는 거야. 자, 그다음에 또 왕이라는 칭호를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전에는 이제 마리간이 지금 하다가 이제 왕이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했어. 지증왕 때부터. 자, 그렇게 이제 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기록에 보면요. 자, 우경을 장려했다. 라는 기록이 있어요. 우경이라고 하는 건 서로 밭을 간다 이런 뜻인데, 결국에는 가축을 농사하는 데 이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력을 더 발전시키는 겁니다. 농업 생산력을. 자, 그렇게 이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좀 중요한 게 있어. 뭐냐면은, 자, 우산국을 복속시켰다. 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 우산국. 자, 이 우산국은 울릉도와 그 다음에 울릉도 일대 그 주변을 일컫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 독도는 이제 우리 땅이다라고 하잖아. 누구나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독도는 뭐 다른 나라 땅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니야. 독도는 우리 땅인데, 그러면은 독도가 우리 땅이다라는 건 다 알고 있어. 근데 언제부터 우리 땅이냐라고 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친구 혹시 있어요? 언제부터 우리 땅이냐? 자, 역사적 기록으로 6세기 신라 지증왕 때 우산국을 복속했다. 울릉도와 울릉도 일대, 여기에 이제 독도까지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신라 지증왕 6세기 때 우리가 이 독도가 이때부터 우리 땅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자, 이 우산국을 복속하기 위해서 지증왕이 이제 군대를 파견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파견됐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자, 신라 장군 이사부. 참고로 알아주세요. 자, 요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지증왕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될 왕은요, 바로 법흥왕입니다. 법흥왕. 자, 6세기 전반 이고요. 자, 법흥왕 할 때 이 법을 흥하게 했다, 높였다 이런 거야.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법이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키는 법, 헌법 할 때 그 법이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법은요, 불법이라고 해서 이제 불교를 이야기하는 거야. 결국에는 불교의 어떤 이제 교리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법흥왕 했을 때 이 법자가 이제 불교라는 뜻이죠. 불교의 교리. 그러니까 불교를 어떤 이제 흥하게 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 법흥왕의 가장 중요한 업적이 바로 불교를 공인시켰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이전에 보면 우리가 다 고구려나 백제 불교를 수용했다, 불교를 받아들였다라는 것까지만 배웠잖아요. 근데 신라 같은 경우에는 언제 불교가 신라에 들어왔는지는 아직 확실치가 않은 겁니다. 근데 이제 불교를 이제 우리 신라의 어떤 정식적인 종교로서 인정을 한다, 공인을 한다라는 건 지금 법흥왕 때 이제 공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불교를 공인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제 이야기가 또 있어요. 자, 이차돈이라는 사람이 이제 순교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 순교라고 하는 건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이제 그 뜻에 의해서 이제 그 죽임을
당한 거, 그걸 이제 뭐 순교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자, 이차돈이라는 사람은요, 자, 불교 이제 신자였던 거예요. 자, 법흥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교를 이제 공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은 불교라는 게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중앙집권국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불교를 받아들였다라는 게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왕은 불교를 이제 공인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제 어떻게 돼? 뭐 신하들, 힘이 센 귀족들, 족장들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 자기네들 권력을 잃고 싶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왕한테 권력이 집중되면 안 되니까 반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어느 날 이제 2차 전이 법흥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하는 그러한 족장들이 있는 신하들, 족장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나의 목을 쳐라. 그러면은 기이한 신비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법흥왕이 이제 눈물을 머금고요. 이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자 2차전이 이제 무릎을 꿇혀요. 자 무릎 꿇어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제 무릎 꿇고 있는 상태야. 그래서 목을 이렇게 딱 쳤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이 사람 이제 머리가 2차전의 머리가 하늘로 이렇게 치솟아 가지고요 높게 치솟아 어디에 떨어졌대. 여기에 이제 갑자기 우물이 생겼대요. 그걸 이제 나정이라고 얘기해요. 신라 지금 경주에 보면 나정이라는 곳이 있어. 그 우물이 이제 생겼대. 거기 떨어진 그 자리에서.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머리가 이렇게 잘리게 되면 막 그러니까 막 피가 막 이렇게 막 나올 거 아니야. 근데 하얀 물이 이렇게 나왔대요. 하얀 우유 같은 게 이렇게 나왔대요. 피 대신에. 신기하죠? 그 다음에 갑자기 막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하늘에서 막 꽃비가 막 이렇게 내렸다라고 막 알려져 있어. 꽃비가 막 내렸대요. 그러니까 엄청 신기한 일이 막 발생을 이렇게 나타난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불교가 이렇게, 대단한 거구나. 이렇게 이제 하면서 어떻게 돼? 반대하는 사람이 이제 없어가지고요. 이제 법흥왕이, 불교를 공인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실제 막 이렇게, 이런 일이, 현상이 생겼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자. 이어서요. 자, 지금 2차전의 순교에 의해서 이제 불교가 공인됐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자, 또 중앙집권 국가의 특징 중에 하나, 율령을 반포했다. 자, 그렇게 이제 보고요. 또 자, 병부. 그 다음에 보세요. 자, 병부, 우리 그 여러 개 이제 부서가 있을 거 아니야. 우리 지금 막 국방부, 우리 나라 지키는 거죠? 그거예요, 병부. 병부. 그러니까 여러 이제 부서들 중에서 병부를 제일 먼저 만든 겁니다. 왜? 지금 삼국, 바로 옆에 또 가야도 있고요. 신라, 지금 이제 어떻게 돼? 나라를 이제 일단 지켜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만든 부서가 이제 병부다라는 거, 여러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등 제도를 마련했다. 이 상대등이라고 하는 거는 귀족들 가운데서 어떤 대표라고 보면 돼요. 제일 높은 거. 귀족들 가운데 제일 높은 사람. 상대등. 자, 그런 제도를 만들었다라는 거랑,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17관등제라고 해서요. 관리들의 등급을 17개로 나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또, 공복을 제정했다. 관리들의 옷 색깔을 만들었다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정해줬다라는 거예요.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어떤 색 입어, 이런 식으로요. 자, 왕이 이렇게 관리들의 색깔을 정해줬다라는 거는 그만큼 왕권이 강했다라는 걸 이제 의미가 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신하들의 옷 색깔, 옷이 이렇게 정해지지 않았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 신하들 중에서 막 이제 부자인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왕이 너희들 우리 신하들 궁궐로 다 들어와 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돈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엄청 막 자기를 막 치장하면서 이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자, 들어오면 어떻게 돼? 왕보다 더 막 화려해. 그러면 어떻게 돼? 왕 체면이 안 서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옷 색깔 딱 정해줘가지고요. 너 이렇게 입어. 들어올 때. 궁궐 들어올 때는 이렇게 입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 공복을 제정했다. 왕권 강화와 이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자, 우리 금관가야를 정복했다 라는 거야. 완전히 차지했다라는 거야, 신라가.
금관가야 지역을 김해 지역을 그러니까 김해 지금의 김해 지역을 완전히 차지했다라는 거고요. 자, 참고로 이 금관가야를 정복할 때 이 우리 신라의 유명한 장군 중에 김유신 장군 여러분들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자, 김유신 이때가 할아버지 때야. 자, 이 김유신 집안이 항복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김유신은 가야 출신이야. 자, 그래서 이때 덕풍왕 때 이제 김유신 집안이 이 신라의 이제 귀족으로 이제 항복해가지고 이제 신라 귀족으로 들어와요. 자, 참고로만 이제 이렇게 알아두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이제 신라의 이제 왕, 자, 진흥왕, 어떤 전성기를 이끌었던 진흥왕에 대해서 한번 봐볼게요. 자, 6세기 중반 정도 이렇게 보면 되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신라가 급격하게 발전했던 집업진 이렇게 있죠. 집업진, 요 집업진 이렇게 여러분 잘 기억을 하세요. 신라가 급격하게 발전했던 6세기의 왕들, 집업진에서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고요. 자, 이제 진흥왕의 이제 업적을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자, 화랑도를 국가 조직으로 자, 개편했다. 자, 화랑도를 국가 조직으로 개편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 화랑도라는 조직은요. 이제 그 마을 청년들의 어떤 이제 조직이에요. 이게 근데 언제부터 만들어졌는지는 몰라요. 마을마다 있었다라고 이제 하는데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요. 이제 막 산천, 자연을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또 이제 체력도 기르고 막 이제 공부도 하고 막 이런 조직이야. 자, 이 화랑도를 이제 국가 이제 그 체제 안으로 이제 편입을 시킨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랑도를 나중에 이 신라 진흥왕이 막 이렇게 영토를 확장하고 이제 나중에 막 상국 통일하는 막 그런 과정에서 이런 화랑도에 있는 이 화랑들을 이제 막 전쟁에 투입하기도 하고 막 그랬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자, 그다음에 자, 또 이제 엄청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 바로 자, 이 진흥왕 때 자. 한강 유역을요. 차지했다라는 거야.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백제 성왕 때 신라 진흥왕과 서로 어떻게 돼요? 힘을 합쳐가지고요.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던 한강을 공격해서 자, 상류는 우리 신라 진흥왕의 하류는 백제의 성왕이 차지하고 있는 곤란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돼? 이 진흥왕이 배신을 해가지고요. 백제가 차지하고 있던 하류를 이제 공격을 하게 되면서 신라 진흥왕 때 이제 한강유역 전체를 다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한강유역을 전체를 차지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엄청 중요한 게 바로 중국과 이제 직접 교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중국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항구가 있어요. 자, 그 항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항성이라고 얘기해요. 성은 진짜 그냥 성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당항성, 성 이렇게 쌓았을 거 아니야. 이 당항성이라고 성 이제 바로 앞쪽. 그때 그쪽에서 이제 교류한 겁니다. 자, 중국과 직접 교류를 하게 됐다는 거야. 한강유역을 차지하게 되면서 이 당항성이라는 곳에서 중국과 직접 교류했다라는 거 여러분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자, 법흥왕 때 금관가야를 정복했다면 진흥왕 때는 자, 대가야를 정복했다라는 거예요. 후기 가야 연맹을 주도했던 대가야를 정복하게 되면서 자, 가야를 완전히 그 가야는 이제 멸망을 해버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진흥왕이 또 유명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삼국시대에 유명한 게 영토를 확장하면 이만큼 내가 영토를 차지했다라고 해가지고요. 비석을 만든다라고 얘기했죠. 자, 진흥왕 여러 개의 이제 비석을 만들어요. 자, 단양, 신라, 적성비 라는 이제 비석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자, 4개의 순수비라고 해서 4개의 이제 순수비라는 걸 만들어요. 자, 이 순수비가 뭐냐면은 일단은 이제 적어 볼게요. 뭐 창녕비, 뭐 황초령비, 그다음에 북한산비,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잠깐만요. 틀린 건 아닌데, 이렇게 해볼게요. 자, 4개의 순수비라는 게 창녕비, 황초량비, 마운량비, 북한산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지도를 한번 그려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볼게요. 조금만 옆으로 와서 이쯤에. 자, 여기가 지금 한강이죠. 자, 신라. 자, 고구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백제, 그 다음에 신라. 이렇게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 자, 지금 이제 원래는 고구려가 이제 이 한강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 백제와 신라가 힘을 합쳐서 한강유역을 이제 공격을 했다라는 거지. 처음에 여기 상류만 이 진흥왕이 차지하고 있고요. 요 하류는 백제가 차지했다라는 거지. 왜 그럴까, 근데? 왜 이렇게 상하류로 나눴을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일단 같이 공격했으니까 나누긴 나눠야 되는데, 왜 백제가 하류, 신라가 상류였을까? 왜냐면, 백제가 태어난 곳이 한강 하류니까. 원래 살던 지역을 차지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돼? 배신해가지고요, 이 전체를 차지했다라는 거죠. 자, 전체 차지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영토를 막 확장하는데, 자, 한강을 차지한 다음에, 자, 지금 보면은, 진흥왕 때 어떻게 돼? 여기, 대가야를 정복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낙동강이죠. 여기가 이제 김해, 여기가 이제 고령이야. 그러니까 여기 영토 확장했다라는 거야. 확장하고 나서, 세운 게 창녕비라는 비석이다라는 거야. 자, 창녕비. 가야 지역을 차지하고 나서 만든 게 창녕비다라는 거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영토를 이제 점점 확장시키는 거야. 여기 위쪽으로요. 요렇게. 자, 그래서, 이 함경도 지역으로 영토를 확장하면서 만든 이제 비석이 뭐 황초령비, 마웅령비. 이 영이라고 하는 건 고개야. 이쪽이 산지가 많잖아. 황초령비, 마웅령비 만들고요. 그다음에 북한산비는 여기 한강에다 만든 거야. 이렇게 해서요. 이게 4개의 순수비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 순수라고 했을 때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봤어? 성지순례 간다 막 그러잖아, 종교인들이. 그 성스러운 그 땅을 어떻게 돼? 직접 간다 이라는 뜻이에요. 이 순자가 간다 이라는 뜻이야. 자, 그래서 순수라고 하는 거는 진짜 뭐 깨끗해요, 순수해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직접 갔다라는 거야. 왕이 직접 여기 이 지역까지 갔다라는 거야. 결국에는 이제 영토를 확장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영토를 확장하면서 이런 비석들을 이제 만들었다라는 거죠. 순수비. 그 다음에 우리 어디에 단양에다가 적성비 만들었다라는 것까지. 단양 적성비. 요렇게까지 하면요, 우리가 이제 진흥왕이 만든 비석들, 단양적성비, 그 다음에 4개의 순수비 해가지고 창년비, 황초령, 마울령, 북한산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확인을 하고요. 요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신라 정리를 하고요. 이 가야에 대해서 한번 봐볼게요. 자, 가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당시에 있었던 우리 한반도에 있었던 나라들 중에서 이제 중앙지도국가로 발전하지 못한 나라다라는 거죠. 연맹왕국 단계에서 멸망한 나라다라는 건데, 자, 그러니까 여러 개의 이제 가야 안에 여러 개의 무슨 가야 해가지고요, 여러 개의 가야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 가야 연맹에서 초기에 이제 이 가야 연맹을 이끌었던 가야가 금관가야였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후기에 가면 대가야로 그 주도권이 넘어갔다. 일단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확인을 하고요. 자, 결국에는 전기 가야 연맹을 이끌었다라고 하는 게 금관가야. 이 금관가야 같은 경우에 이제 김해 지역이다. 라는 거 여러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뭐 좀 더 보면은 김수로왕이죠. 자, 이렇게 보고요. 자, 후기 가야 연맹을 주도했던 게 대가야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우리 전남의 고령 지방이다라는 거고요. 이 대가야 같은 경우는 아지나시왕
이부터 뭐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런 거는 뭐 할 거야 뭐. 왕이 만들었대요. 외우진 마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냥 듣기만 하세요, 이거는. 자, 결국에는 전기가야 연맹을 주도했던 게 금관가야고요. 후기가야 연맹을 주도했던 게 대가야다. 그 다음에 위치 정도는 여러분들 함께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위치, 김해, 낙동강 바로 옆이고요. 고령은 조금 더 내륙 지방이다라는 거, 그거까지 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금관가야에서 대가야로 이렇게 주도권이 넘어가는데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던 거죠.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신라에 쳐들었던 왜구를 격차하는 과정에서 금관가야 세력도 이제 여기에 피해를 입어가지고요. 힘을 잃었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가야 지역은 또 봐봐요. 이 김해 지역 어때? 우리 이전부터 뭐가 많이 났어? 자, 풍부한 철 생산지다라는 거예요. 철이 많이 나는 지역이다라는 거예요. 이 가야 지역이요. 자, 그래서 이 철과 관련된 유물들이 이제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자, 보면은 덩이새가 화폐 역할을 했다. 덩이새라는 건 철 덩어리를 덩이새라고 하는 거야. 이 덩어리 자체가 어떻게 돼? 화폐 역할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낭랑, 외와 교류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게 요 철제 갑옷. 나중에 이제 교과서에서 보면 볼 겁니다. 이 가야에서 만든 철제 갑옷이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야와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요 철제 갑옷이 좀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거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결국에는 가야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랬어요? 중앙집권국가로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성장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가야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오늘 배운 이제 신라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삼국을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이제 그 세기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그 다음에 5세기, 6세기 이렇게. 지금 약간 이제 그 간격을 좀 달리 하긴 했죠, 선생님이. 칠판이 좁아서 약간 이제 달리 한 겁니다. 이제 그거에 따라서, 왕들 나오는 거에 따라서. 자, 일단, 제일 먼저 고구려, 그 다음에 백제, 그 다음에, 신라, 요렇게 해서 고백신,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자, 1세기 후반부터 이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태조왕, 이때부터 이제 어떻게 돼요? 중앙집권 국가의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죠. 왕이 세습하는 모습, 뭐 그런 거. 옥저를 정복했다. 자, 2세기 후반에 보면요. 고국 천학. 자, 부족적 성격의 오급을 행정적 성격으로 바꿨다. 뭐 진대법, 요런 거 이제 기억을 하고요. 자, 4세기 오면요. 이제 우리, 미천왕. 낭랑군을 정복하고요. 또 고국 원왕 같은 경우에는 자, 백제의 이 근처고왕이 공격해서 평양성을 공격해서 평양성에서 전사한 게 고국원왕이죠. 자, 그러다가 4세기 또 이제 고구려는 소수리망 때 불교를 받아들이고요. 율령을 반포하고요. 태약을 설립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광개토 대왕. 자, 영토를 확장했다라는 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신라에 쳐졌던 왜구를 격퇴해줬다라는 거지. 그런 거 여러분들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최초로 연호를 사용했다 이런 거 있죠. 자, 그 다음에 5세기 이제 장수왕. 이때가 어떻게 돼? 남진 정책 추진하면서 평양으로 이제 수도를 옮겨가지고요. 이제 백제와 신라는 그거에 대항해서 이제 동맹을 맺고요. 나제 동맹. 결국에는 이제 백제가 차지하고 있던 한강유역 차지하게 되는 거죠. 장수왕 때.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 고구려의 전성기는 한강유역을 차지했던 5세기 장수왕 때가 고구려의 전성기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백제에 대해서 한번 봐볼게요. 백제 같은 경우에 3세기 고이왕 때 자, 율령을 반포하는 그런 모습 이제 그 다음에 관등제 말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통해서 중앙집권국가로 발전하고 있구나라는 거 이제 확인했고요. 자, 4세기에 이제 어떻게 돼요? 자, 근초고왕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어떻게 돼요? 이 백제는 전성기를 이끌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4세기의 백제의 전성기는 4세기다라는 거지. 자, 근초고왕 보면요. 일단 영토를 이제 확장한 건 이제 기본인 거고, 왕이 세습하는 모습, 그 다음에
우리 요서, 산둥, 큐슈 이런 이제 대외 진출 그런 이제 모습들 이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보고요. 또 이제 연관성이 있는 거죠. 지금 어떻게 고국원왕이랑 근초고왕이랑 연관성이 있는 거죠. 평양성 공격해가지고요. 고국원왕이 죽은 거지. 자, 그다음에 또 여기 4세기 후반에 심리왕 때 불교를 받아들이게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5세기에 보면요, 이제 동성왕, 왕이 세습하는 왕이 세습이라네. 신라 왕실과 결혼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제 동맹을 더 강화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장수왕이한테 이제 한강령 뺏기고 나서 이제 등장을 하는 거지. 자, 그다음에 이제 6세기에 보면요, 자, 이제 무령왕 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지방을 이제 22단로 나눴다. 왕족을 파견했다 거기에. 그다음에 이제 막 중국 남조와 이제 교류했다라는 거 무령 왕릉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우리 성왕. 자, 성왕 때 이제 수도를요, 이제 웅진에서 사비로 수도를 옮기고요. 그다음에 국호를 남부여 이렇게 이제 바꿨다라는 거죠. 자, 국호도 남부여라고 이제 바꾸고요. 자, 그다음에 또 자, 진흥왕이랑 이제 동맹을 맺어가지고요. 신라의 이제 한강유역을 차지하게 됐다라는 거지. 근데 결국에는 배신당해서 관상성에서 돌아가시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신라로 한번 내려와 볼게요. 자, 신라 같은 경우에는 자, 초기에는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 박, 김씨들이 초기에 돌아가면서 왕을 하고 있다, 지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4세기 후반에 자, 여기 뇌물 마립간 이 등장을 하는 거죠. 김씨 왕이 세습 나오는데 지금 어떻게 돼? 이 뇌물 마립관이랑 관련된 왕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잘 기억을 하고요. 그러니까 같이 알아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다가 6세기 이제 넘어와서요. 자, 신라 같은 경우 6세기 와가지고 본격적으로 막 발전하기 시작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었잖아. 자, 연달아 3명의 이제 유명한 왕들이 등장하면서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지법진 이렇게 외우랬죠. 자, 지증왕, 법풍왕, 진흥왕 해가지고요. 지법진 이렇게 이제 여러분 확인하면 됩니다. 6세기에. 그래서 지증왕 때 이제 신라라는 이제 국호, 그 다음에 이제 왕이란 칭호도 사용하게 되고요. 뭐 우경을 이제 도입한다거나 장려한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우상국을 북속시켰다. 이사부를 시켜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법흥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 법이라는 게 불교, 자, 법이라는 게 불교의 어떤 이제 교리, 진리를 뜻한다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불교를 공인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또 이제 기타로 막 율령을 반포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뭐 병부라든지 그다음에 상대 등 제도 이런 걸 이제 만들고, 그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게 뭐 공복을 제정했다거나 막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금관가야를 완전히 이제 차지했다라는 게 이제 법흥왕 때요. 금관가야. 나중에 이제 진흥왕 때 이제 대가야 차지한 거지. 그거 이제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진흥왕 때. 자, 진흥왕이 이제 어떻게 돼요? 이 성왕과 또 연관이 되는 거죠. 자, 성왕이랑 동맹 맺어가지고요. 이제 한강유역 차지했다가 나중에 배신하는 거지. 자, 또 진흥왕 하면 또 이제 단독적으로 좀 잘 나오는 거는 이제 이 화랑도라는 제도입니다. 자, 화랑도를 국가 조직으로 개편을 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신라 진흥왕 때 한강유역을 차지했다. 자, 그래서 결국엔 뭐라고요? 신라의 전성기는 언제예요? 한강유역을 차지했던 6세기 진흥왕 때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 각 나라의 어떤 전성기를 한번 쭉 봐보세요. 결국에는 공통점으로 한강유역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 이 삼국시대와 관련된 지도가 딱 나와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어디로 확인해야 되겠죠? 지도가 나와. 삼국시대와 관련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도가 나와요. 막 고백신 이렇게 있어. 딱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뭐야? 제일 먼저. 그렇지. 한강을 누가 차지하고 있느냐지. 백제가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몇 세기 지도예요? 4세기. 고구려가 한강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5세기. 신라가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6세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제일 먼저 삼국시대와 관련된 지도가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확인할 거는 한강을 누가 차지하고 있느냐, 어느 나라가 차지하고 있느냐라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삼국시대, 이제 마치고요. 요 표를 여러분들 한 가지 좀, 선생님이 이제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해보라고 숙제를 한번 내볼게요. 뭐냐면은, 좀 이제 한 B4 정도의 큰 종이에다가 이 표를 그리는 거야. 표를 그리는데, 정리하는데, 왕만 이렇게 쓰지 말고요. 그 왕의 업적도 어떻게, 종이가 이제 큰 종이에다가 하면 어떻게 돼? 왕과 그 왕의 업적도 같이 정리할 수 있겠지?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삼국시대 공부할 때는 그 종이만, 그 표 정리한 종이만 딱 보면 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